오늘의 공모주 카카오뱅크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밴드 상단 39,000원이며 이에 따라 공모가 기준 시총은 18.5조, 공모 규모도 2.5조로 확정되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732대 1로 올해 공모 규모 1조 이상이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1275대 1보다는 높고 SKI테크놀로지 1882대 1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5.2%로 SK바이오사이언스 59.9%, SKI테크놀로지 63.2%보다 다소 낮은 기록입니다. 현재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 수는 1억 1000만 주 수준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 3천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배정 방식은 균등 50%, 비례 50% 고정으로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지만 균등 배정수가 5주 이상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균등 배정만 원하신다면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여 20주 또는 경우에 따라서 30주 청약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증권사 중복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에 청약은 증권사 한 곳에만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 수수료의 경우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한 세 곳의 증권사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평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참여기관 건수 모두 최상위권이며 공모가 이상 신청한 비율은 가격 미제시 포함 100%, 공모가를 초과하여 신청한 비율도 무려 42%나 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평가 등급은 두말할 필요 없이 S등급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옥석 진단 점수는 40% 이상의 높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공모가와 98% 차이 나는 장외 시세가 긍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유통 가능 주식 비율도 27% 수준이면 긍정적인 수치지만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에는 기존 주주가 16%, 공모 주주 11%로 기존 주주 비중이 높고 유통 가능 주식 금액이 조 단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점을 부여했습니다. 합계 8점은 상위권에 해당하므로 A등급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적정 수준에서는 확정된 공모가의 경우 해외 비교 기업의 평균 PBR 7.3배로 계산된 주당 평가 금액에서 18.8%의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비교 기업은 사업 구조가 유사하지 않고 은행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PBR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글로벌 사모펀드가 배정받은 유상증자 주당 가격은 23,500원, 2020년 반기말 기준으로는 PBR 4.9배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상장 시 평가받았던 PBR은 4배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카카오뱅크의 적정 공모가 확인을 위한 PBR은 4배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모자금을 반영한 자기자본에 PBR 4배를 반영하면 시총은 20조가 되며 여기에 코스피 평균 할인율 19%를 적용하면 시총은 16.2조, 주당 가격은 3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주 한 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공모가 34,000원은 확정 공모가와 15%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 등급은 B를 부여했습니다. 심사평가를 종합한 결과 카카오뱅크는 수요 예측 결과 S등급, 옥석 진단 결과 A등급, 공모가 적정 수준에서 B등급으로 최종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청약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공모주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평가해 주신 결과 기대 수익률 100% 이상이 50%대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과연 카카오뱅크는 시초가 더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 균등 배정 수량과 상장일 주가를 공모주 한 잔의 뇌피셜로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균등 배정 예상 수량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증권사별 중복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별 청약 건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대여 중 SKI테크놀로지는 역대 가장 많은 470만 건의 청약 건수를 기록했고 6곳의 증권사 중 1인당 평균 4곳에서 5곳의 증권사에 중복 청약했다고 가정해보면 중복을 제외한 순인원은 대략 95만 명에서 11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청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I테크놀로지보다 20% 증가한 130만 명이 청약하고 증권사별 배정 비율에 비례하여 청약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해보면 1인당 균등 배정 수량은 증권사 평균 6주에서 7주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물론 증권사별로 균등 배정 물량 대비 청약 건수에 따라 증권사별 균등 배정 수량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균등 배정의 경우 청약 마감 임박 시까지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투자증권보다
계좌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KB증권과 IPO 주간 경험이 적은 현대차증권을 일단 주목해서 보시되 청약 마감일 오후에 균등 배정 물량 대비 청약 비율이 적은 곳으로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예상 주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적정 가치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수요 예측에서 높은 인기로 흥행에 대성공하면서 상장일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장일 얼마나 높은 상승률이 있을 것인가인데 더블이 되고 가상이 되는 것은 모두의 희망사항이지만 아무리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 증시의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상장일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관계로 최근 1년간 대여가 상장한 직후 최고가에 도달하기까지 시장에 작용한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의 공모가를 곱한 값이 유통 가능 금액인데 저는 이 값을 무게라고 생각해봤고 유통 가능 주식수의 상장 후 단기 최고가를 곱한 값은 높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또한 이 무게를 단기 최고가의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데 작용한 힘은 유동성의 수준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SK바이오팜의 경우 상장 후 최고가까지 올리는데 약 2.2조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빅히트는 1.6조, SKI테크놀로지는 1.3조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SK바이오팜에 작용한 2.2조의 힘이 카카오뱅크에 그대로 작용한다면 주가는 59,000원이 되며 유통 가능 주식 금액이 1조 이상이었던 빅히트에 작용한 1.6조, SKI테크놀로지에 작용한 1.3조를 카카오뱅크에 적용해보면 주가는 51,000원에서 54,000원까지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장일 주가는 51,000원에서 59,000원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 글로벌 사모펀드에 유상 증자를 진행했던 2020년 당시에 평가된 PBR 거래배수는 5배 수준으로 이를 공모 후 자기 자본으로 계산해보면 주가는 대략 52,500원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장일 목표 주가는 52,500원에서 59,000원 구간으로 잡아보는 게 현실적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금융주 중에 가장 시총이 높은 KB금융의 시총이 21.5조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KB금융의 시총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면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45,000원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외 시세는 7만원대로 추정되고 있지만 우리 증시가 상장일 대여의 조 단위 유통 물량을 받아내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최근 대여의 사례를 통해 예상해본 것이니 목표 주가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뇌피셜 예상 수익을 정리해보자면 균등 배정의 경우 39만원을 청약해서 7주를 배정받고 59,000원에 매도한다면 총 14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 경쟁률과 주의사항입니다. 미래청약의 경우 현재까지 일반 청약에서 가장 많은 증거금이 들어온 종목은 SKI테크놀로지의 81조 수준이지만 증권사별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서 청약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카카오뱅크의 주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는 80조 미만의 증거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테크놀로지의 평균 수준인 72조의 증거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비례 경쟁률은 대략 450대 1이 됩니다. 이 경우 대략 900만원당 한 주를 배정받는 셈이고 1억원당 11주를 배정받는 결과가 됩니다.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제공하는 경쟁률은 표시된 종합 경쟁률에 곱하기 1을 해야 비례 경쟁률로 계산할 수 있고 하나금융투자는 표시된 경쟁률이 비례 경쟁률이기 때문에 따로 곱하기 1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례 청약은 비례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가 무조건 유리했지만 이제는 1인당 한 건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례 청약일지라도 균등 물량 대비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곳에 청약하시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고 균등 물량 대비 청약 비율이 비슷하다면 비례 경쟁률이 낮은 곳에 청약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증권사 중복 청약이 금지되는 첫 번째 케이스로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전산 등의 문제로 청약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첫째, 일반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으로, 둘째, 청약 건수가 적은 회사 순으로, 셋째, 증권신고서상 인수인 순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청약은 한 건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권사 중복 청약이 금지되었지만 균등 청약도 청약 마감일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 마감일 오후에 청약이 몰릴 경우
서버 과부하에 따른 돌발 상황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신호등에는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켜졌습니다. 공모주 한자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는 한화플러스 제이호스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쟁률이 높다면 미래청약은 한화플러스 제이호스펙으로 좌회전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플러스 제이호스펙 동영상을 통해서 공모주 한잔의 청약 계획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저희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 공모 주행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